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여의도 펀드맨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한 봄날의 새벽인데 날이 좀 추운 것 같아요. 네, 꽃샘추위가 살짝 오는데 날이 좀 추운 3월 12일 새벽 아침입니다. 네, 이제 미국이 어제부터 이제 썸머타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원래 6시에 우리나라 시간 6시에 끝났는데 이제 5시에 시장이 끝나죠. 1시간 빨리 시장이 끝나서 저처럼 좀 빨리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좀 우울하죠. 네, 우울하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AI, 엔비디아 이런 유 쪽의 종목들이 조정을 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저는 오늘까지 조정이면 충분하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10분 응선이라고 치면 시장이 이렇게 7분 응선까지 가다가 좀 쉬었다 가는 거죠. 좀 쉬었다. 너무 빨리 달라오면 당연히 체력이 고갈이 되고 매수 세력, 이익 실현 세력들이 많이 나타나고 아직 9분 응선까지는 시간 먹을 게 좀 남아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이게 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죠. 따라서 오늘까지 조정이면 충분하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조정이 크게 나오면은 반대로 분할 매수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냐? 아직까지 이익이 부러지지 않았고 시장이 이제 개화돼서 올라왔고 우리 테슬라의 케이스로 뒤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 케이스도 이야기하는데 테슬라가 생각보다 오래가는 모습 아직 여기는 시장이 5%도 개화가 안 된 상황이죠. 이제 챗 GPT 한번 써볼까 말까? 또 우리 삶 속에서 AI가 어디까지 들어왔죠? 저런 걸 개발하는 뭐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보고 돈을 지불하고 구독료를 주고 이런 시장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시장에 올 때까지 충분히 먹을 것은 더 남아있다. 7분 응산에 와서 잠깐 쉬어가는 거지 끝은 아니다. 여기서 하산을 하진 않겠죠. 여기에 올라가면 엘도라도 멋진 뷰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고 너무 쫄지 말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나 AI가 좀 쉬어가니까 다른 종목이 순환매로 팍팍 도는데 다 살 수는 없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자기가 째려보고 노려보고 들고 있는 종목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인내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금부터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계속 순환매매에서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죽더라도 한두 종목, 한두 섹터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만을 보고 묵묵히 기다려라. 우리 한미반도체 봤죠? 5만 원까지 왔으니까 사람들 우르르르 전부 다 팔지 않았습니까? 거의 다 왔다. 그런데 10만 원까지 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매듭 시총 5천억, 7천억, 1조 이렇게 다 정해놓은 자기들이 목표 가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믿고 견디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 살 수는 없습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올랐습니다. 0.03%, 나스닥은 0.5% 하락. 나스닥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S&P 500은 마이너스 0.08. 큰 변동은 없었는데 다우, 특히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AMD, ARM,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반도체 AI주들의 하락이 큰 두드러진 오늘까지 두들겨 맞았다. 오늘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12일 날 내일 새벽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는데 코어 CPI가 얼마나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장과 크게 다르지만 않다면 또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만 않다면 시장은 단기 하락을 멈추고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쪽에 배팅을 하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뉴욕연은 2월 1년 기대 수익 인플레 3%다. 전월과 동일했다. 그렇다면 내일 발표될 CPI도 전월과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2월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게 있는데 112.2고 전월비 살짝 하락했다. 고용이 좀 꺾이는 모습이 최근에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3년물 국채 입찰 응차율이 2.6배, 수요는 양호했다. 채권금리는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살짝 오르거나 살짝 내리거나. 올가 저가 테슬라 100만 대 양산 시점은 2027년으로 늦어질 것이다. 테슬라의 반등 포인트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몇 건의 저작권 피소에 걸렸네요. 미국 작가 3인이
AI 모델 학습에 무단 이용이 됐다. 레딧, 우리 이제 인스타그램처럼 비슷한 게 레딧인데 21일 상장 예정이다. 샘 올트만이 세 번째 대주주로 등록이 돼 있다. 돈방석이 않는 거죠. 머스크 XAI 챗봇 그록 이번 주 오픈 소스 하겠다. 그록, 네, 우리 챗봇이네요. 비트코인 국내 상장사에서 첫 1억 원 돌파. 이게 이제 가장 큰 어제 이제 시장의 핫한 이슈였고 오늘도 이슈였죠. 7만 달러를 넘어갔는데 1년간 250%가 상승하는 아주 초대박은 비트코인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미국 달러 지수가 살짝 올랐습니다. 0.13% 상승 102.469. 와, 100억 근처까지 갈 때만 해도 달러 강세가 무서웠는데 102까지 내려왔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 달러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WTI는 0.19% 상승 살짝 올랐습니다. 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530, 4bp 올랐고요. 10년짜리는 4.099, 1.1bp. 금리는 큰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 종가 한번 봅시다. 제가 중간에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ARM 마이너스 3.11, 테슬라가 0.86 플러스입니다. 테슬라만 유일하게 플러스 났네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61, 종가가 마이너스 2% 정도 된 것 같아요. AMD 마이너스 4.98, AMD, ARM 제가 강력 추천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이거 헤드 앤 숄더 형태의 모습도 나타나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아요. 애플은 1.27 상승, 애플과 테슬라가 상승했네요. 일라인델리도 마이너스 3.39,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69, TSMC 4.65, 반도체 AI 쪽이 충격을 많이 받는 모습, 이익 실현의 모습이죠. 비트코인이 4.34, 72,444달러. 한 개 1억이 지나가네요. 네. 한 2016년, 18년인가? 제가 자사운용 있을 때 제 후배가 비트코인을 5개를 사던데, 얼마 전에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아직도 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5억 된 거죠. 그때가 한 2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엉덩이 무거워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후배한테 축하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오늘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갖는 건 엔비디아는 테슬라의 길을 따라가는 건가 아니면 좀 테슬라와 다른 길을 가는 건가, 이 점에 대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베스트증권 애널이 썼던 걸 한번 가지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상승했을 때의 성장 사이클과 산업 사이클과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가 지금 상승하는 성장 산업 사이클이 좀 차이가 있다. 서로 다르게 진행 중이다. 우선 산업 사이클 국면상 전기차 산업은 팬데믹 시기를 맞이한 성장기에서 현재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어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 이미 한 사이클을 이루고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이클에 속해 있다는 거죠. 이에 더해 경쟁 심화에 따른 가격 인하 역시 마진 측면에서 순이익 증가율을 억누르고 있는 요인으로 작동 중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죠. 이익 성장률 대 멀티플 추세 상승에도 전기차 산업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진입함에 따라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반면 엔비디아의 경우는 최근 이익 성장률이 급상승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7부 능선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5부 능선의 그런 개념이죠. 주가가 이익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멀티플은 최근에서야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제야 멀티플이 상승하는 확장 국면에 들어왔지 아직까지 끝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서로 사이클이 다르다. 그래서 테슬라는 끝나가는 사이클, 성숙기로 들어가는 사이클, 성숙기로 들어가면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네,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제 5분 능선 무릎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익 성장률이 급상승하면서 멀티플이 이제야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는데,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테슬라의 멀티플도 움직이지 않고 이 시기를 넘은 거죠. 이렇게 많이 줬던 250배까지 줬던 그 시기를 넘어온 거죠. 반면 우리 엔비디아는 매출과 주가가 이제야 성장으로 함께 가는 모습, 그렇게 보이죠. 이제 퍼가 살짝 올라오고 EPS 그로스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멀티플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데 아직도 멀었다. 제가 봐서는 2025년이 한 37배 정도인데 지금 아직도 40배와 50배 정도밖에 안 되죠. 향후에 추가로 충분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두 번째, 애널리스트는 통화 정책 그런 국면상에도 차이가 있다. 테슬라가 큰 사이클을 뽑을 때와 엔비디아가 지금 크게 이제 사이클을 뽑기 전 단계인데 이미 한번 뽑았죠. 두 기업 차이에는 어떤 통화 정책상의 환경의 차이도 있다. 서로 다른 환경 차이가 나타났다. 통화 정책 사이클 측면에서도 두 기업이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먼저 테슬라가 속한 전기차 산업은 통화 정책 완화 사이클에서 성숙기를 맞이했다. 그렇죠? 돈을 막 푸는 시기에 최고 꼭대기를 찍었죠. 이후 성숙기와 긴축 국면이 통화 긴축 국면이 겹치면서 멀티플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죠. 긴축 사이클에 통화 긴축 사이클의 성숙기를 지나면서 멀티플이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 반면 AI 업종은 긴축 국면부터 시작해서 MSFT,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출시 이후 이어지는 AI 수요가 가속화가 진행 중이다. 지금 긴축 국면의 끝단계니까 아직까지 긴축 국면의 연장선을 봐야 되죠. 이때 태동이 돼서 올라왔다는 거죠. 굉장히 불합리한, 불공평한 어려움 속에서도 장이 올라왔다는 거죠. 연내 예상되는 완화 정책 수준의 이견은 존재하나 파월 의장을 비롯한 연준의 인사들이 틀림없이 횟수의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완화 정책을 쓸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죠. 그렇다면 긴축 시절에 씨앗을 태워서 자체의 힘과 매력을 올라왔는데 통화 정책이 완화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상승 가능성. 물론 이게 선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선반영이 100%다 선반영이 되지는 않았죠. 이에 따라 테슬라와 달리 완화 사이클에 진입한 엔비디아의 멀티플 확대는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렇게 통화 정책이 뭐 긴축이 아니라 완화 정책일 때 주가가 올랐고 이렇게 긴축으로 오를 때 하락하는 게 이게 이제 테슬라인데 반대로 엔비디아는 이렇게 통화 정책이 금리를 계속 올린 긴축 사이클에도 치고 올라왔으니까 완화 정책일 때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 그 가능성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충분히 선반영된 것은 이해하지만 100% 선반영된 건 아니다. 50% 정도 선반영됐다고 봐야죠. 또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즉 엔비디아는 통화 정책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다. 기술의 변화, 세상의 변화 그 자체가 성장 동력으로 1차가 상승을 했고 이제는 통화 정책의 변화로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남아있다. 이게 이제 9분응선과 10분응선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진 측면에서도 차이점이 있다. 마진 구조 차이에서도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산업 사이클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테슬라는 지난 7개월간 향후 영업이익률 컨센서스가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 컨센서스가 확대되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우려는 없느냐? 리스크는 없느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우려, 중국 관련 규제 정책 등 엔비디아에 둘러싼 리스크는 있습니다. 특히 향후 성장률 둔화에 따른 멀티플 반납에 대한 우려가 자주 제기되고 있죠. 성장률 상승 둔화. 이게 이제 우리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성장률 둔화죠. 다만 이익 발표가 진행됨에 따라 매출과 EPS 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상향 추이를 보이고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기적으로 저는 2분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얘들은 1분기죠. 2024년 1분기가 얘들은 4분기라고 표현하는데 EPS 컨센서스 상회폭이 지난 분기 대비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 건 역시도 성장력 대비 추가적인 멀티플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시장이 판단을 한 거죠. 이러한 면들을 꼭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PS 측면에서도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 이렇게 이 애널리스트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 다시 돌아와 정리를 하면 엔비디아는 다양한 우려는 있고 선반영이 된 측면은 충분히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 힘으로 1차 상승을 했고 이제 금융 안화
금리 완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 또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단기 조정이다. 오늘부터는 하락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AI와 반도체 관련 집들은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 싸움에서 엔비디아는 테슬라길을 따라가는가? 아직까지는 아니다. 노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어제 리노공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리노공업 실적을 한번 뜯어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은 3조 6,963억 원에 끝났습니다. 리노공업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143억 7,840만 원. 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 1,059억을 약 100억 정도 더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제 상승하는 유일한 IT 섹터 중의 종목이었죠.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장대 양복이 실리는 모습. 이 리노공업이 뭔가를 테스트하고 실릭 반도체 만든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기업인데 주로 이제 비메모리 쪽에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라고 단순하게 의미를 짚어볼 수 있는 거죠. 동사는 글로벌 탑티어 반도체 검사용 프로브 및 소켓 생산업체로 자체 브랜드 니노핀을 생산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전공정과 후공정인데 전공정에는 주로 프로브 카드로 가지고 전공정에 있는 웨이프 같은 걸 테스트하고 후공정에서는 주로 하는 것은 소켓을 가지고 후공정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면 후공정 테스트는 주로 비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고 프로브는 주로 전공정, 반도체, D램이 많이 테스트하는 거죠. 국내 대형 IDM은 물론 팹리스, 패키징 테스트 등 약 1000여 개 기업이 동사의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다. AI, 자율주행, 전장, MR 등 신규 어플리케이션 등장에 따라 디바이스 다변화 및 고도화, 반도체 테스트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고 피가 올라가고 수량 증가로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이게 작년까지 수익률로 영업이익으로 우리에게 증명을 해준 거죠. 언디바이스 시장 개화에 또한 수혜주의다. 글로벌 AP 업체들의 업그레이드 제품 출시가 본격화되고 있고 AI가 적용되는 디바이스가 증가하면서 고부가 가치 칩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적용 제품군 확대, 기존 CPU, GPU에서 NPU까지 추가로 확대되는 그러한 성장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동사의 영업이익 측면에서 충분히 보여줬다. 2004년 기준 매출액은 소켓이 64%, 핀이 27%, 기타 9%. 비메모리 비중이 90% 수준이죠. 동사는 비메모리에 특화된 기업이다. 2024년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기대되고 출하량의 YOY 기준으로 2022년은 마이너스 12%, 2014년은 마이너스 4%, 올해는 플러스 4%가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퍼를 좀 높게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 기록이 전망이 돼서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은 매출액 2조 9,440억, 영업이익률은 15.4%, 증가율 영업이익은 1,201억, 네, 영업이익률이 40.8%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살짝 더 동사의 퍼가 좀 낮아지는 모습이 있죠. 네, 이런 모습도 좋은 것 같아요. 따라서 동사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조 6천인데 뭐 4조, 맥스로 한 5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그렇다면 ISC 이런 기업들도 추가로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1차 상승이 났는데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미국이 부러졌기 때문에 얘도 같이 부러질지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부러지면 매수 영역으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미국 시장 하락의 여전히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오늘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 조정으로 오늘 하락 시 매수 접근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효해 보인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죠. 7분 능선을 넘은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섹터는 아직 9분 능선까지 추가로 먹을 부분이 남아있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이틀 조정은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된다. AI 개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물론 빅테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AI 관련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실적은 주가를 충분히 뒷받침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제3차 인공지능 겨울이 도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 또는 다음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다시 주가는 상승 여력을 얻게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줍줍하는 심정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장 초반에 사지 말고 장 막판에 2시간에 항상 물량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고 싶은 것들을 살짝 줍줍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장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났는데 크게 박살 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많이 들고 있는 엔비디아, AMD 뭐 이런 ARM 이런 기술주 TSMC 반도체도 주들이 박살이 났는데 오전장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후장에서 추가로 더 빠지면 줍줍해야 될 것 같다. 오늘로서 정도 되면은 거의 하락은 마무리돼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으니까 이 카페에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카페 친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제2의 한미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죠. 가온 칩스 뭐 이런 종목들 개발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쫄지 맙시다. 오늘은 줍줍의 시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